근데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은요, 네.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 외계인이 지은 게 맞다고 계속 네.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 뭘 갖다 줘도 역시 어차피 안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예. 뭐라고 했냐면 그게 더 재밌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어야겠대요. 아니 저는 믿는 분들은 그냥 각자 인생 가시고요. 아직 안 믿고 이렇게 고가 관심 많으신 분들, 예. 굉장히 방금 약간 욱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고, 예. 욱하신 거 아니, 맞죠? 자, 오늘은 굉장히 그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고고학자 강인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 경희대 사학과에서요,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방금 또 학생들과 답사를 마치고 온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고고학이 증명해주는 네. 슈퍼내추럴 특강, reptilian이라든지 예. 외계인이라든지 네. 거대 비인간적인 존재들에 대한 뭐 고고학적 증거랑 같이 네. 결합해가지고 뭐 네. 그런 재미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특강 제안을 드렸더니 네. 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예, 전 사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주제이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매체에 많이 나가는데요. 네. 이 나게 된 동기가 간단합니다.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네. 고고가 관심이 많으니까 네. 유튜브로 막 검색을 해요. 네. 그럼 꼭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외계인이 뭘 만들었다. 피라미드가 외계인이다. 뭐 예. 아틀란티스가 이런 거만 물어보는데 그런 거 몇 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라도 알리다 보면은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좀 정상적인 이야기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요. 설마 제가 여기서 외계인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고고학을 관심 갖게 되고 또 네. 사랑하게 되는 일종의 진입하는 그러한 1단계니까 한번 재미있게 해볼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또 네. 돌아오셨다고. 예, 제가 그저께 밤 9시에 이제 터키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3박 5일로 지금 비행기 안에 있었던 시간이 30시간이었어요. 좀 약간 일정이 좀 많이 예, 있으신가 그래서 봐요. 이 3일 동안에 지금 좀 일정 소화하고요. 전 내일 모레 또 나가야 돼요. 고고학 안에서 세부 전공이 예. 유라시아 북방 고고학이라고 예. 하시는데 그러면 범위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하는 범위는 주로 이제 남부 시베리아, 몽골하고 바이칼부터 시작해서 네. 한반도까지 정도가 딱 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대는 주로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네. 그 이후 시대입니다. 제가 원래 공부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한민족 기원을 밝히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갑자기 왜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보면 4차원 요즘으로 말하면 역덕이긴 한데요. 예. 뭐든지 멀리 있는 거 가까운 거 아니면 기원 뭐 이런 게 관심 많아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근데 한민족 기원 이런 게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혼자 막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그쪽 꿈이어가지고 제가 러시아 유학 간 것도 사실 저한테 많이 묻는 게 뭐 러시아가 어때요, 모스크바 어때 이런 저는 몰라요 그쪽을요. 제가 아는 러시아는 아시아의 북쪽 시베리아를 제가 아는 것뿐이거든요.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 동네 전공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 중국, 몽골만 되면 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구소련 지역까지도 중앙아시아까지도 이제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점점 넓어짐 더 없으니까. 저는 참 제 자신을 볼 때 평생 사방 다니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두만강 바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부터 러시아 말을 시작해요. 북극권까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가 전부 다 러시아권으로 통일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어로.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가 지난 100년 동안 러시아 말로 쓰여 있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가 있고 할 게 있으면 저한테 이게 자꾸 의뢰가 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하고요. 학생들은요.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네. 앞에 그 연구하신 분도 안 계시고 나같이 살지 말라고 하면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한 명씩 너는 터키, 너는 카자흐스탄, 자네는 알타이 하나씩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넓게 보는 고고학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그 대기업 총수가 그 기업체 나눠주듯이 너는 종로, 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떼줄게. 돈은 없고 예. 전공밖에 없구나. 예. 미안하다. 그러면은 이거 한민족 기원 이거 네. 궁금하실 때가 언제예요? 초등학생 뭐 중학생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3학년 때 저희 때 봄방학 있었거든요. 그때 교과서 나눠주는데 사회과 부도라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교과서가 다 이제 이 흑백이었는데 그것만 칼라였거든요. 봄방학 동안에 그걸 끼고 산 거예요. 달달 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맞아요. 사회과부터 재밌어요. 저도 대항시대라는 네. 게임 할 때 그거 계속 막 보고 그랬거든요. 아, 대항해 시대는 저는 저희 때만 해도 삼국지 게임이 그거 3편까지 했던 기억 납니다만은 시빌리제이션 요즘도 하나요? 문명? 이제 요즘에 그거 예. 7 나온다고 그래요. 아, 제가 1인가 2 했어요. 제가 그때 총 그 용량이 2.5메가짜리 하나 게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럼 플로피 디스크로 했었던 거. 그러면은 1일 텐데 2가 되게 엄청 히트쳤고 하여튼 보면은 자세하게 막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다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 문명을 세웠습니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좀 네. 어느 정도 좀 예. 찾으셨나요? 네, 계속 지금 결론을 그러니까 결론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넓은 지역과 교류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네. 진짜 하루하루가 내가 예상치 못한 유물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스탄불에서도 발표하는 게 한국에 이제 기독교 흔적이 이미 신라 통시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초원의 악기가 고구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 이상의 계속 유물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고고학은 힘들긴 하지만요. 네. 사실 몸운동이 힘들죠. 제가 아까 비행기 30시간 이야기했지만 만석이었거든요. 참고로 저 무조건 이코노미입니다. 저희는. 예. 파라오 석탑 이러고 앉아서 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안 끊어줘요? 제 돈 내면 되는데 그거 돈 더 낼 것 같으면 그 돈으로 학생들 2명 더 태울 수 있는데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주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유물을 봤을 때 내 모든 과거의 관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렸을 때 제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아유, 제가 부분이 지금 있다고 뭐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예, 이게 사실 여기 출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말년 그 시리즈 정말 좋아했거든요. 필체가 전 되게 이게 사실 이 옆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대의 낙서들이나 암각화와 상당히 비슷해요. 특히 왜 우장창하는 그거하고 야구 얘기하시면서 무슨 마산의 아자들이 왜 저기 뭐 용접기로가 그래서 멸망했다. 지금 보이는 이게요. 800년 전에 초등학생쯤 되는 애가 그린 그 낙서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종이가 없고 자작나무 위에다가 그렸거든요. 이게 이제 못 그린 것 같은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그 유물이고요. 다음 거는 약간은 좀 외설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크로드의 그 돈왕에서 이제 발견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소그드인의 승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제 그 불경만 필사하니까 여신을 구한다고. 이게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되었는데 뒷면에 낙서가 있었고요. 승려가 굉장히 근질근질했나 봐요. 아유, 이제 너무 보여주면 안 될 거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예, 자. 카자흐스탄의 그 탐갈리에 있는 그 벽화인데 이거 보세요. 딱 제가 보는 순간 아니 이거 그 이말년 시리즈에서 왜 이렇게 뿜빠뿜빠하면서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샤만의 축제한 거거든. 나무가 있고 여기 사람도 춤추고 있으면요. 오른쪽에 머리에 무언가 쓸고 있는 샤만이 춤을 추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까지는 제가 웹툰을 좀 봤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봤었던 그림체 그리고 이말년 그 그림체가 저희 나이 또래로 보면 이제 그 고우영이나 아니면 그 박수동 선생님 그림 같은 약간 비슷했었어요. 이거 영감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세상의 모든 기원이라고 거기에서 한 챕터가 고대인들의 낙서였는데 아주 잘 그린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희화학적이면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오래 기억 남는다. 근데 저는 현대인인데 왜 고대인의 그림체를 갖고 있죠? 고고학적이니까. 아니, 여기 지금 스튜디오도 지금 고고학적이 유적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서 계시는데. 이 근처에 또 막 고분도 있다고 하고. 송파나루, 송파고분역, 그 일대가 전부 다 옛날에 다 유적지였어요. 지금은 다 이제 유적 보존이 안 되고 건물 들어왔지만요. 아마 사실은 고대.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역시, 그래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특강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학과 슈퍼내추럴인데 영어를 잘하지는 못한데 believed or beloved입니다. 왜냐면은요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믿는다기보다 있으면 바라고 해서 사랑을 하고 그걸 그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고대 유물의 존재다. 외계인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고대 유물이다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외계인이 맞냐 안 맞냐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외계인을 본 적이 있어야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예,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외계인을. 네. 근데 이거는 외계인 닮아, 이거 외계인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인간들은요, 옛날부터, 이건 외계인이야 하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SF 소설이 나오면서 외계인의 모습들, 뭐, 오징어 내지는 머리 긴 사람들, 사실 그거는 과거부터 고대인들이 외계인 또는 신의 하늘을 자처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죠. 이제 나왔던 어떤 이미지가 발전돼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굳이 말하면 저기 뭐 안드로메다 잤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얼마 전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태양의 아들. 사실 그게 놀랍게도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념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그 왕이나 권력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나는 너희들 땅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 차별화되는 그러한 외모와 모든 게 필요합니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선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든 거는 아예 다르다. 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외계인, 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계인 하면은 막 이렇게 네. 머리통 이렇게 큰 사람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권력자가 배두라 가지고 나는 머리가 큰 외계 네. 종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근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즘에는요 굳이 내가 머리에다 문신을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나 어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을 어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두인 네. 사람들은 고대 예. 권력자의 후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대두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당신들은 만들 수 없는 그 대두, 머리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과시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려놓고 있는 외계인들의 모습이 과거의 유물에 발견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볼게요, 한번. 이게 기원전 25에서 20세기, 한 4,500년, 4,000년 전에 러시아 알타이에서 까라골이라고 하는 데서 예. 그냥 뭐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무덤에서 인골 나오는 게 뭐 일상적이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석판에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 예. 사람 같은 게 있네요. 예,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파충류 인간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직업은 아마 샤만이었을 겁니다. 샤만.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안에 벽화라는 게요. 우리 고구려 벽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남들 보여주는 감상력이 아니에요. 이건 컴컴합니다. 덮어버리니까. 죽은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뚜껑이 덮이는 순간 여기 그려진 이 모든 이 벽화가 춤을 추는 일종의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4,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벽화 자체가 메타버스인데, 저기 발음을 제가 이러면 또 선생님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같은 거죠. 근데 아니면 누가 또 발음 또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 예. 좋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파충류 인간. 이게 왜 파충류인가요? 예, 머리가 이렇게 뱀머리. 뱀 사람의 모양의 몸에 뱀의 예. 얼굴을 갖고 있는 파충류 인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고, 뭔가를 들고 있죠.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머리가 늑대 머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샤먼이 빙의를 할 때 얼마 전에 김고은 씨가 보면 이렇게 돼지 막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관을 안 쓰는데 샤먼들은 그 어떤 특정한 자기가 믿는 동물의 관을 쓰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였어요. 네. 근데 요 오른쪽 장면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이게 발굴된 게 러시아에서 70년대 중반인데 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아주 히트치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V, 혹시 아세요? 영화 V. 저 들어는 봤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구나.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reptilian. 랩틸리안에서 V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 쥐 먹는 거. 여기 이 V에 나온 사람이 이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유니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고대 외계인들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돌았었는데 문제는 이 V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파충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파충류는 사실 진짜 파충류가 아니라 나치 정부를 딱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복들도요. 2차 대전 때 나치의 제복들을 갖다가 이제 묘사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네. 약간 뱀 머리는 뭘 표현?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파충류. 탈을 쓴 샤만의 형상인데 과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그 형상을 뒤집어 씀으로써 그 동물의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희 남아 있어요. 흔적이. 어디 남아 있냐?
야구팀에 남아있죠. 야구팀에. 라이온스, 예. 타이거즈 전부 다 동물을 갖다 우리는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동물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신의 초월적 힘을 얻고자 했었던 이제 그러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디르. 예, 바로 이게 오른쪽에 이게 15,000년 전에 이제 나온 샤먼의 모습인데 이렇게 어떤 경우는 사슴을 쓰기도 하고요. 파충류만 쓴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그들의 동물, 어떤 경우는 곰을 쓰기도 하고 사슴도 있고 각자 믿는 게 달랐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슴, 곰, 뭐 네. 돼지, 뭐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뱀은 요 정도 크기가 사이즈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뱀, 뭐 도마뱀은. 또는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뱀 모양 붙였겠죠. 아, 여러 가죽을 예, 막 붙여가지고 모양을 이제 네. 탈을 만들었다. 특히 파충류가요,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요, 12,000년 전 괴베클리의 인류 최초의 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파충류, 내지는 용이 발견됐는데요. 슈메르건, 마야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신화에서 파충류가 등장해요. 예. 근데 이게 왜 등장하냐? 저는 이게 바로 용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진짜 형태를 모르는 동물이 바로 용입니다. 우리는 중국만 떠오르지만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고요. 서양에도 있습니다. 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용이 다 있어요. 그럼 용을 도대체 왜 수많은 동물 중에서 용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재미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그 국립박물관에 있는 실크로드 그림인데 복희와 여화씨, 용처럼 꼬리가 얽혀 있죠. 파충류처럼. 예. 요거 오른쪽에 이거는 그리핀이라고 하는 요건 2,500년 전 러시아 크림반도 근처에서 발견된 스키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목민들의 마약하는 네. 그때는 이게 대마가 이제 일반적인 어떠한 제사에 쓰였던 것이었으니까 아, 실제로 예. 마약을 한다고요? 해요. 예, 아, 대마. 거기서. 대마를 갖다가 이제 흡입합니다. 예. 아, 용처럼 생긴 형상이 돼서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파충류 숭배는 아마 고석기 시대부터 있었을 것이다. 근데 되게 정교하네요, 이게. 예. 잔이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어떻게 저를 세공을 저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 유목민들은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도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볍고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황금 단인데 황금을 일단 얇게 펴요. 그러면은 황금에 들어가는 이 공임이 아주 비싼 것이죠. 금을 그냥 안 가공한 상태로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그 뭔가 사치품의 기원이겠네요. 그렇죠. 금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더 비싼 게 공임이에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유목민들은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이게 말에다가 싣고 자기 몸에 붙이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는 가볍게 하고 비싸게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막연하게 유목민족들은 가죽 옷 막 네. 이렇게 좀 투박한 느낌인데 오히려 되게 막 화려하게 하고 다녔을 수도 있겠네. 상위층들은. 오히려 있는 돈을 우리 같이 이렇게 안 살고요. 네. 있으면 다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컨대 누가 이제 그 임금이 왕이 그 부하한테 상 내리죠. 예. 상장을 주면 안 돼요. 상장 무거워서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멋있는 장식 하나 딱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하면은 온 몸이 황금 장식 덮여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공을 세웠다. 약간 훈장 같이.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리핀이 등장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용을 좋아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룡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공룡은 한 7천만 년쯤 전에 이미 다 멸종했어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동서양 막론하고 용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재미있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예. 농사 짓기 전에 전부 다 사냥을 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잡아서 먹고 버리면 뼈가 남는다. 예. 심지어 뼈만 보면은 이 뼈는 어느 부분이었겠다. 공룡의 화석을 보고 떠올렸을 것이다. 엄청 큰 뼈 같은 게 보일 그렇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수많은 그리스 옛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룡뼈를 찾아가지고 탐험대를 간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트로이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이 괴물이 무슨 공룡뼈예요, 공룡뼈. 이 사람들이 공룡을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면 이거 무슨 동물뼈인데 처음 보는 동물뼈고 거대한 뱀 형상이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신화가 생기죠. 이게 바로 외눈박이 히클로스죠. 이거는 바로 맘모스에서 왔을 것이다. 맘모스 가운데 뼈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석에 대한 기억들이 전해졌을 것이다. 멕시코 팔렌케에 이제 파칼이라는 사람의 왕의 석판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외계인이 조종하는 그림이다. 외계 공간을.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자, 이게 일단은 이거를 옆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배에서 나무가 자라는 듯한 형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이렇게 좁은 우주선이라는 것은요, 60년대에 아폴로 제미니호, 그때 나왔었던 가장 초기의 우주선입니다. 60, 70년대에 알고 있었던 우주선의 모습과 비슷한 거란 말이죠. 사실 우주선이 무한정 발전하는데 이게 진짜 달나라도 못 가는 정도의 이런 비행기를 어떻게 몰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맥락을 떼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비슷하면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닮았다. 보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 예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또 최초로 공개하는 왼쪽에 그림, 예, 왜냐면 제가 그저께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아, 예. 예, 에얼리언이 사람을 업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예, 어? 예, 사람이 있으면 사람 위에 이렇게 표범이나 이러한 이상한 동물들이 이 사람을 업고 있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이거 보고는 야, 이것도 에얼리언 얘기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신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날개 달린 곰이 이 사람 샤만의 수호신인 것입니다. 아, 지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어.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얼핏 보면은 봐라, 에얼리언 나왔다, 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거는 부러진 거를 다시 붙인 거예요? 예. 아. 이게요, 발견은 당신이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발견된다는 건 이게 이미 버려진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 훼손하지 않도록 다 허물어뜨리고 다 묻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을 다시 붙인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 오래돼가지고 달았는데도 저런 느낌이 이게 남아있는 거 보면.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그 지능이라는 것이요, 과거라고 해서 결코 뭐 미개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미개하지 않고 현대라고 정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도 많이 손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거는 옛날 요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서 기술을 개발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언제 이야기하면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1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지능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미개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예. 큰 편견이다. 외계인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만들 리가 없어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시가 깔려있네요. 그렇죠.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아. 자, 왼쪽에 이거는요, 일본의 그 조몽토기입니다. 이게 또 우주인이다. 한동안 왜 그 유영하는 우주인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주복 입고 하잖아요. 이렇게 곡을 쓰고. 예. 과거에 우주인이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왼쪽 찢어졌죠, 이게. 네. 이게 양서류 같은 게 보면 눈이 닫히면 이렇게 옆으로 찢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혹시 맞아요. 양서류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죠, 이거. 예. 이분은 무슨 선글라스 모델 같이 생겼는데, 알라스카랑 원주민이 쓰는 선글라스예요. 왜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면 이게 눈이 너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냥 눈을 뜨면은 눈이 망가지거든요. 조금만 뜰 수 있게 해서 이것이 발굴을 해보니까 한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게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신의 뜻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눈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시베리아에서 샤만들이 쓰고 있었던 선글라스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햇빛만 가리다가 나중에는 햇빛이 아니라 아예 신의 뜻을 가리는 어떤 자신만의 초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선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뭐 우주인이 아니죠. 예. 요것만 보면은 좀 약간 네. 뭐 되게 막 뭐 네. 슈트를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딱 넣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는데 하나하나를 쉽게 말하면 질러버리시는 분들, 예. 이게 외계인 하면 대충만 비슷하면 수십 개를 이어붙이는데 하나하나 증명하려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방금 약간 욱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보고 욱하신 거 아니, 맞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반박을 안 한다,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반박하려면요, 고고학자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들 이거 하나, 제가 전공이 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 찾아오고 공부하고, 사실 이게 1년 낭비거든요. 그럼 하다가 일하던 거 그만두고 이것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아니, 뭐 저희가 고고학자가 특히 유라시아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근데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야기하면 또 여기서 또 비틀어서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정해서 계속 내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조금 더 수정해서 또 다시. 말하는 거에서 뭘 잡아서 또 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약간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프라이즈한 주장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레퍼런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근데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은요. 네. 그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 외계인이 지은 게 맞다고 계속 네.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뭘 갖다 줘도 역시 어차피 안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는 이유는 아직 안 빠지신 분들 빠지지 말라고 온 거죠. 빠지신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무엇을 보여줘 어차피 안 믿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예. 뭐라고 했냐면 그게 더 재밌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어야겠대요. 아니 저는 믿는 분들은 그냥 각자 인생 가시고요. 아직 안 믿고 이렇게 고거 관심 많으신 분들, 예. 근데 갈게 가라고 하시면서도 욱하셨는데요. 좀 약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그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으면서도 신경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이거 왜 했는데 왜 반응이 없다, 자기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막 혼자 승리나팔 예. 깃발을 올리시면은 예. 아무리 제가 침착하게 있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저도 없어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은 재미가 없는데 무슨 4차원 UFO 정말 재밌거든요. 저도 옛날에 정말 그런 책 좋아했었고요.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유물들을 알게 되긴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정보들이 분명하게 나온 상태에서 한두 개씩 그런 게 나왔다면 요즘에는요,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이상한 정보들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를 판단해 버리면은 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그런 식으로 음모론적 내지는 재미있는 정보만 취합해서 판단한다면요. 단순하게 재미있는 과거의 음모론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인생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요. 예,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혹시 김풍이라는 분 아시나요? 알죠. 저 옛날에 그 고구마 언덕인가? 뭐죠? 고구마 언덕 아세요? 고구마. 고구마 언덕 아세요? 예, 예. 거기 초딩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용하셨나요 혹시? 저 옛날에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예. 이제 그 고구마, 맞죠? 고구마 언덕 맞죠? 예. 실제 유저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고구마 언덕이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김풍 작가님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용자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고구마 언덕에서 저 예전에서 싸이월드 도토리 나눠주듯이 고구마 포인트 뭐. 맞아요. 그 말 했었어요. 김풍 작가님이. 그래요? 예, 그거 나눠줘가지고 막 그걸로 막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교환해가지고. 예. 맞습니까? 저기 그 카카오 이모티콘 있으면 제가 쓸 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슨 글들을 쓰시면서 좀.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당시에 잠깐만 옛날에 그 되게 이게 입들이 이게 약간 고고학이지. 약간 올라가는 특유의 그 페인 가족. 맞아요. 그래서 저기 맞아요. 고고학이지. 맞아요. 그거 네. 저기 엄마가 맨날 팔랑대 가지고 무슨 홈쇼핑에 질러버리면은 네. 여보 울지마 뽁뽁이 하면 돼. 약간 그 기억납니다. 맞아요. 예. 만화를 좀 좋아하시네요. 옛날에 참 좋아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백하자면은 강사 시절 때까지도 빈 공강 시간에 갈 데가 없어요. 예. 그 강사들은요. 그래서 학교 앞에 만화 가게에 가서 그때 시간당 얼마 하면 무제한 보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있으면 제가 만화책을 30권 정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학교 근처에는 네. 대학교 근처에는 무조건 그 만화방이 있었어요. 맞아요. 애매하게 붕 뜨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만화방, 당구장 이런 데서 이렇게 대충 다 이렇게 좀 시간을 그렇죠. 보냈었잖아요. 또 했던 작가가 옛날 분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고우영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고우영 작가의 만화나 이말년 서유기는 정말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역사를 분명하게 그 재해석하는 상상력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만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진실이라는 믿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쓰니까는 겉에 이렇게 녹말 달달한 걸 감아서 주지 않습니까? 만화라는 거는 그와 같지 않나. 이말년이나 고우영 만화는 좀 그렇게 쓴 역사를 달달하게 해서 먹게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통해서 관심 가지시고 역사를 좀 더 진지하게 진입하는 그러한 진입 장벽으로서가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교수님하고 고구마 운동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고고학입니다. 이게 고고학이네요. 그리고 네.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시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 네. 그 김풍 작가님이 막연히 그냥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대두인강 하셨는데요. 예. 그 얘기 좀 다 할까 해요. 그래서 외계인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머리 막 엄청 크게 묘사되는 경우 있죠. 옥수수 머리. 예.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두 내지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것이 바로 금관입니다. 자, 금관을 왜 쓰냐? 이게 왼쪽이 신라 금관이고요. 예. 맨 오른쪽과 밑에 있는 요거는요. 타지키스탄에 있는 그러한 금관이에요. 근데 신라 거랑 되게 상당히 비슷하죠. 이건 기원전 멋있네요. 4세기 때 네. 거예요. 자, 근데 요 밑에 거, 요 관, 이게 또 사연이 많아요. 올해 제가 4월에 가서 조사했는데 신라 금관과 비슷한 나무로 올라간 듯한 뭐 형태가 돼가지고 요거를 조사하려고 했더니만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연이 너무 웃겨가지고. 왜요? 타지키스탄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 우연히 황금을 발견했어요. 이 유물들을. 예. 그럼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기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라크몬이라고 지금 한 30년 넘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각하께 이 금관을 바칩니다. 해서 개인한테 주셨어요. 바쳤어요. 대통령 선물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물 모아두는데 따로 보관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 관리해요. 이 사람이 종신집권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삼국지나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그렇죠. 에피소드잖아요. 예. 조조가 동작 때 꽝 그 참새가 나 동작 갖다 바치니까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이거 참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인데 말입니다. 근데 욱하신 것 같은데 또 아니 욱하셨네요. 그래 선물 뭐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연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연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고학자가 와서 사진 찍어온 걸 받아왔어요. 제가. 저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감시를 얼마나 심하게 하든지 하여튼 보통은 그랬습니다. 개인으로 받아도 이건 나라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예. 그걸 또 이악 물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되게 폐쇄적으로 관리를 하네요. 타지키스탄 가시면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 금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관은 천자 왕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건 일종의 고대의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관이 마치 나무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하늘의 뜻을 받는 것은 오로지 이 금관을 쓴 사람에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 한 명이 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 있죠. 신목, 신령한 나무가 가서 절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를 관을 쓰면서 내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인공 안테나예요. 전에는 이제 나무로 이제 자연 그렇죠. 안테나를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라 금관이 이렇게 있는데 신라 금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여기 타지키스탄 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시베리아, 이거는 20세기의 만주관인데 나만의 와이파이를 각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께 이렇게 많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저 마스크는 왜 이렇게 쓸까요? 예,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도 그 황금 마스크 쓰지 않나요? 예, 그건 죽고 난 다음에. 동양 서양 다 이게 좀 약간 우연찮게 이게 또 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마스크는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신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종의 데드 마스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요 우리는 보통 3일장하고 곧바로 이제 사람을 묻거나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렇거든요. 몇 달씩 몇 년씩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형성이 일그러지겠죠. 그럼 그분의 위험에 떨어진단 말이죠. 가려야 되니까. 덮여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무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위험, 신의 뜻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게 유라시아는 황금 문화권이 있고요. 그 밑으로 티베트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마스크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관은 아무나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어떡하냐? 바로 머리통을 형태를 바꿔서 씌우는 겁니다. 이 사람의 뼈가 남아있는 걸 분석해 보니까 변형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통이 태어날 때 되면 사람이요. 뼈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좀. 있고 홍보할 때 보면 이게요. 머리에 길쭉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 순간 그러면 천천히 가라앉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은 원래 신에게 속해 있을 때는 원래 길었었는데 인간에게 내려오면서 작아진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아직 이게 굳어있기 전에 나무를 대고 감아요. 감아서 다양한 형태로 머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또 각각의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싹 보여주면은 너는 어디 강시구나 나오는 것이죠.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즉 금수저 우리 이야기하죠. 예. 금수저. 그건 바로 이게 금수저입니다. 어렸을 때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말랑말랑할 때 해야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금관의 원리인 게 금관을 누가 썼어요. 이 사람은 네. 누가 금관 훔쳐가. 안 맞아요. 주어진 사람만 할 수 있어. 보통 이거는 여성 아마 사제였으니까 이분은 아마 세습무였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제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 해서 머리 편두를 해주고 네. 거기에만 맞게 금관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요. 네. 좀 약간 별개 얘기인데 네. 저 부스러기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예. 이거 저거 다 퍼즐 한국이에요. 퍼즐 난이도 최악 아니에요? 최악이죠. 어떻게 달아요? 파는데 이걸 하나하나를요 다 기록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 조각 하나 보이시죠? 여기 있는 금 조각이 이게 옷에 붙은 것이냐 귀걸이냐 모르죠. 그거는 3, 4cm만 달라지면 아예 달라져 버려요. 이 사람이 있는 요것을 오른쪽에 복원도로 복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하나의 그 금 조각들을 다 기록을 해서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머리 이게 길어진 게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받아져요. 저 같아도 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거니까 신통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이 되면 신통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특정 계층만 하게 하고 남들은 못 하게 하고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막 이렇게 통제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미지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코네드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계인 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계인을 보고 코네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인간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편들을 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SF에 외계인 등장할 때 그런 머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봐왔고 옛날부터 인류가 해왔고 네. 아, 한국도 꽤 있어요. 김해 예안리에 편도가 있긴 있는데 한국은 일단 뼈가 별로 안 나와요. 대신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마 이무런톡이 아시죠? 예. 금룡총인데 이게 사실 여기 나온 게 두 개예요. 무덤 주인공인 어린 왕자하고 그 사람의 이 종, 시종이 같이 있는데요. 둘이 보세요. 머리통 보세요. 왕자는 뾰족하죠. 예, 삐죽해요. 이 시종은 넓적하죠. 넓적해요. 편두를 하고 안왕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네. 그 좁은 머리끼리 네. 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권력 다툼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열 다툼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실각한 사람은 뭔가 얘를 제거하거나 뭐 평민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미 좁혀져 있는 거 이거 필 수도 없고 그럴 땐 그냥 죽여버렸을까요? 죽여버릴 공산이 크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쨌든 나중에 되면 이제 또 웃기는 게요. 일반인도 막 했을 것 같아요. 옛날 그 양반 막 다 그렇죠. 공명첩하고 다 이제 흔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할 이유가 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 그랜저 하면은 회장님 저 요즘에 그랜저 하면 다 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김해 예안리 보면은요 이 사람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냥 중상 정도인데 다 편도했어요. 난 너도 나도 이제 귀족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거치면서 조용히 없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명품 같은 것도 막 유행 타기 시작해서 막 사람들 막 입고 다니면 부자들이 안 입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이거 재밌다. 루이비통. 아니 루이비통 저 써마가 있는 명품이니까 이게 아, 이거 예. 편도가 루이 저기 두통이잖아요. 김떡봉님, 제가 나중에 강의 때 한번 써먹겠습니다. 저기 나중에 제가 곧 감사드리고 쓰겠습니다. 닉네임도 루이비통. 김떡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약간 인디아나 존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 요즘에 애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영화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영화니까. 아, 그런가 이게? 아,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예. 인디아나 존스가 참 이것만 가지고도 할 일이 많긴 한데,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자꾸 나치가 같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이게 인디아라는 직업이 고고학자였을까 아니면 정보원이었을까? 왜 나치는 인디아나 존스와 경쟁했을까? 이게 해볼까 하는데 이게 바로 외계인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힘을 믿었을까? 보면은 1편 보면은 그 10계명 든 거 갖다 있으면은 무조건 이긴다 해서 가지려고 하고 성백 찾고 이런 거를 왜 했냐? 보면은 바로 실제로 나치가 그런 식의 힘을 믿었습니다. 고고학을 오. 통해서 신비스러운 유물을 갖고 오면은 자기네들이 위대함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오컬트를 좋아한 바로 집단이 바로 이 나치였습니다. 근데 나치는 네. 게르만 우월주의 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다른 민족의 어떤 이런 유물을 왜 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왜 또 했을까요? 좀 약간 대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 네.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볼 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은 역시 그리스 로마잖아요. 아 그래요? 게르만 켈트족들은 다 북방에 있는 저기 오랑캐들이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볼 때는 오랑캐였지 않습니까? 게르만 역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중요한 역사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옛날부터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야만족이었어요. 근데 야만족인데 우리가 뭔가 게르만족도 위대해라고 하려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서양 사람들과 대비되는 나만의 차별성을 뭘로 갖냐. 바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고 오면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정통성을 증명해서 순수한 아리안족을 찾죠. 그럼 순수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한반도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한반도에서 순수한 한국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없지만은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뭐 찾아본다면 뭐 지리산 청학동, 청학동 아니면 뭐 개마고원에서 흑산도 뭐 예, 이런 데 그렇죠. 있고 교류가 많이 없는 곳.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서 이제 네. 아직도 저기 조선시대 왕 선조 아닙니까? 이런데 네, 뭐. 임진왜란 때 피해가서 아직도 못 나오신 곳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 고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아리안족일 것이다라고 누가 옆에서 올리면 맞아 그럴 거야라고 박수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주장을 뭐 근거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쉐이퍼라는 사람이 TBS로 떠나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불상 가져오는데 이거 불상 같습니까? 불상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근데 가운데 심지어는 이렇게 나치 마크가 딱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치 마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약 4,000년 전부터 고대 유라시아에 전차를 타던 기마인들이 쓰던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어요. 거기서 불교 만자랑 비슷하죠. 예. 같은 어머니, 같은 기원이에요. 아, 거기서 나온 예. 거예요. 다만 이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다르죠. 물론 나치는 아닙니다. 근데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화가였잖아요. 문양사전 보다가 고대 산스크리트어에 있는 문양을 보고 되게 갖고 온 거예요. 가운데 만자가 있고요. 이게 그림이 이게 이상한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 재질이요. 엄청 무거워. 이게 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가 이게 40kg가 그래서 이 별명이 아이언맨이에요. 예.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유주한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떡하니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봐라 여기가 진짜 우리 위대한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뿌리가 티베트에 있다. 이 사람이 또 이 신비주의하고 오컬트에 빠져가지고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왜 제 주변에서 있고 아니 비슷한 이거 분 저기 있거든요. 히틀러도 유태인 피가 섞인 오스트리아인이었거든요. 단일 민족 순수한 혈통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유럽 말도 안 되는 거죠. 권력은 잡았지 뭔가는 자기들이 근본도 없지만은 만들어내려니까는 말도 안 되는 오컬트를 만들면 서로 박수치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외계인과 수많은 유사과학들이 들어가고 나치가 그 수많은 유사 역사학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 상당히 많이 유럽에 돌고 있었던 것을 다 자기들이 모아서 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티베트 가서 계측을 합니다. 티베트에 게르만족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아리안족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라고 할 리가 없겠죠. 네. 구라에 구라를 더해가지고 네.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막 부풀려요. 그래서 티베트가 지금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수많은 유사과학 하는 사람들의 온상처럼 돼 있어가지고 뭔가 신비로움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치발 거기서 나온. 나치가 사실은 나치를 포함해서 순수한 유럽인들 찾기 위해서 한 게 두 군데였어요. 이 파미르 고원하고 티베트 고원. 아리안이라는 원래 개념, 사실 이게 또 나치가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유사 역사학으로 아리안족이라는 개념을 개발한 나라는 원래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안, 가장 아리안 닮은 사람은 아마 퀸의 싱어, 아마 프레드 머큐리가 될 거예요. 아마 페르시아 계통이니까. 예. 영국에서 개발한 아리안족은 순수한 백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이름 갖다 붙인 거죠. 아니, 뭘 말하십니까? 그 또- 19세기 말인데. 또 욱하신. 예, 아닙니다. 예. 잘못된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욱하신. 예. 아리안족 하면은 우리는 실제 고고학적으로는요, 인도 페르시아 계통이 많은데요. 순수한 그 금발의 백인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더스 문명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보다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인도가 인더스 아리안족이 왔냐, 침략해서 했냐고 하면요. 아리안족을 백인으로 치환시키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리안족이 나중에 인더스 문명을 무너뜨리고 인더스 문명의 선조가 됩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인도 식민지를 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식민지를 만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아리안족이 아리안족의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그렇지. 해도 이게 다시 내가 내 땅 다시 찾으러 온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래부터 해도 되는 거야. 주인이었다. 이렇게. 예, 그 논리를 갖다 만든 것을 나중에 독일이 가지고 오고요. 지금은 더 큰 문제가요. 이 아리안 족서를 갖다 요즘에 러시아가 또 받았어요. 예. 처음에 영국인이었다가 독일이었다. 지금은 슬라브인들이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고고학적인 개념을 잘못 적용시키면서 심지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잠깐 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사실 영국에서부터 자기들이 예.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갖다 붙인 거에서 시작을 한 게 나치로 가고 지금 뭐 러시아로도 네. 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웃자고 그냥 뭐 이렇게 음모론처럼 나오는 거면 그냥 정말 넘어갈 텐데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고 심각한 또 영향을 네. 주니까. 전 그래서 이게 고고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게 현재 전쟁을 하는 내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할 때 모든 그 논리의 어떠한 근거로 잘 모르는 고고학 자료를 갖다 왜곡하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욱하실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말할 때 좀 이렇게 한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할 게 또 이제 그 퀘베클리하고 이스터 섬의 이제 석상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그저께 밤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1,000명이나 모였어요, 고고학자가. 퀘베클리가 무엇이냐?
왜 나왔냐 해서 1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세계유산이 되었거든요. 예. 얼핏 보면 다 외계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빙하기가 끝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신전, 요 하나가 이게 한 4m 돼요. 엄청나게 커요. 예. 이것을 T자로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때 그러면 거대한 집자리가 있었냐? 집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농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가축들을 치우면서 모여가지고 갑자기 지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교회나 절 같은 거를 종교를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농사 수확물 쌓아놓고 잔치하면서 교회를 세운다가 신전을 세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예.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 먼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göbekl리 유적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때는 아직 농사를 안 짓고 있었어요. 그 동네마다 언덕 위에 이게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빙하기와 관련돼 있던 것 같아요. 몇만 년 동안 엄청나게 추운 데서 동굴 속에 살다가 갑자기 나온다 쳐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맘모스는 없고 추울 때 좋아하던 음식들은 없고 물 넘치니까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언덕배기 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언덕 위에 가면은 저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였겠죠. 예.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아봤자 30명, 40명이 안 됐었어요. 소규모였다가 우리 마치 코로나로 묶여있다 풀렸는데 코로나가 한 10만 년 갔다 풀렸어. 그럼 이제 다 나왔는데 다 각자 동굴에서 갑자기 제가 어떻게 이걸 우리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얼마나 이거 스트레스예요. 예.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모이는 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람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생활이기 때문에 그동안 좋아했었던 음식들,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비양이 끝나면 살기 좋아지니까 뭐 잘 살았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종교를 만들고 서로 같이 공동의 어떠한 그 노동을 함으로써 공동의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공동의 소속감을 줄 수 있어요. 소속감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갈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었던 거대한 기념물을 만든다는 건 아마 그들에게 엄청난 소속감을 주었을 겁니다. 사회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전까지는 동굴이 있으면 동굴 사이사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예. 엄청 추울 때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연구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몇백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나만 갖고 있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교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러한 종교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퀘베클리 이전에 카라한 테페라는 것도 발견되었는데 예. 이게 참 민망한데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짧은데요? 좀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그건 것도 제가 너무 해서 안 갖고 왔는데요. 예, 여의봉처럼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개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뭐 하여튼 따로 보내주시는 거죠? 예, 아니 제가 사실은 더 이제 극도로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 당시에는 여성상이 안 나와요. 여기서 딱 하나 여성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퀘베클리 거대한 신전들을 이제 그만 만들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저희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남성 시인만 등장했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진 게 아니었어요. 목축과 사냥을 했거든요. 네.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남성이 기본이 된 사회라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사람 보세요. 이거 갈비뼈 보이시죠? 예. 상당히 해부학적으로 이게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명이 모여서 몇십만 년 동안 각자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정보들이 한 번에 다 모이면서 엄청난 브레인스토밍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단순한 이유로도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남성 상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네. 이것도 이제 파다 보면 재밌거든요. 네. 아시죠? 네. 뭐 그림도 하면 묘사를 할 때 막 파요. 근데 팠을 때 남자가 파기가 좋거든요. 묘사할 때 조각하는 맛이 있어서 남성상 위주로 좀 팠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그 정도 귀찮았으면 아예 안 만들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공 기술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동굴 속에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이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돌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만든다면은 뭐 2, 300년이면 충분하게 기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비유 많이 들어요. 아폴로 비유. 예. 우리 아폴로가 69년도에 갔지 않습니까? 예. 달나라로.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유교 끝나고 6년 만에 어떻게 갈 수가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경보소로도 나오지 않을 때 갔다 올 수 있냐. 아마 몇백 년 지나면은 음모론 나올 거예요. 아폴로 같은 그러한 기술이 10년 만에 나올 수 있냐. 근데 신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컴퓨터도 훨씬 용량이 작은 그러니까요. 막 진짜 그 조망만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갔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문학적인 돈과 두뇌가 들어가면은 가끔씩 이해 못할 산물이 나오는데 아직은 전체 퀘베클리도 5%를 못 팠고요. 지금 이 지역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마 한 30년 안에는 꽤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세계 문명의 시작을 감히 말하건대 퀘베클리 이 주변 일대가 가장 맞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4대 문명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 이미 빙하기가 끝나기 전부터 45,000년 전에 이 암각화거든요. 저희 인도네시아 암각화고요. 이 손 모양 그림들 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좋아요의 기원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 딱 있는 거요. 예. 이거는 자기가 각자의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 생각해 보세요. 동굴이라는 것은 어두컴컴해요. 예. 정말 거기에서 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영거 드라이아이스로 하는데 이게요. 마지막 빙하기인데요. 이때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혼란기를 극복했는데 그중에서도 퀘베클리는 거대한 신전으로 그걸 극복했다. 우리도 말하면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의 아마 우리 팔만대장경 만들듯이 국난 극복을 하지 않았을까. 나왔을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그때 뭐 했냐? 선생님 참 우리는 참 뭡니까? 네. 자, 해골마크로 보이는 이러한 암각화가 있는데 이게 한 12,000년쯤 돼요. 암각화 이거는요. 그냥 낙서한 것이 아니라 돌에 찌개 속인 건데 신전의 신들의 모습이 있죠. 여기 앞에서 모여서 우리는 잔치를 하고 같이 축제를 하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화합을 다진 것이었습니다. 이 암각화는 그 당시에는 엄청 정교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깎여 나간 것도 지금 이게 자리가 좀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게 지금 큰 예. 문제인 게 이게 지금 이게요. 여기는 보존을 못해요. 제가 이거 지금 한 5-6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저기 희미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예. 이스터섬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아시죠? 이스터섬. 그래서 네. 이거 갖다가 누가 이거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2019년도에 관련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그 모든 그러한 그 신화를 좀 깨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A로 보이는 이 석상이 현재 남아있는 석상인데 이걸 갖다 발굴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몸통이 다 드러나는 석상이었어요. 예. 이 연대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어요. 14에서 19세기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석상을 만든 것이었어요. 엄청 옛날에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때 왜 만들었냐? 주변을 분석해 보니까 이 주변 전부 다 경작지였답니다.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 지으면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엘리트 계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통제 누가 시키면 말 안 듣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는 인공적으로 권력을 부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은 노아의 석상 같은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농사를 지으니까 엘리트가 필요했던 것이고 자기들에게 걸맞게 그러한 석상을 지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었고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석상에도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너무 빨리 만들어서 계속 다 했어. 하나 더 만들어. 뭐 이렇게. 일년에 많이 안 걸리는 게요. 우리나라 고인돌 떠올리시면 돼요. 한국도 고인돌이 쌀 농사를 지으면서 호남 지역 일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라 남북도에만 3만 개 가까이 지금 발견됐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인구 얼마 된다고. 엄청 시간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농한기 때 그 힘을 모아서 만들다 보면은 계속 노하우가 생기죠. 그러면 최적화된 모델이 생기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노하우로서 계속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거석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석 기념물은 많아요. 유력한 그러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왜 이집트 피라미드 사방에 다 있냐. 남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이제 돌이나 흙으로 한번 이렇게 산처럼 모양 만들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쌓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같이 만드는 그러한 노동 이것은 그들에게는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이 로스트 테크놀로지라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예. 잊혀진 그러한 기술들. 예. 왜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면 곧바로 외계인을 들먹거리냐. 음.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계인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양 유럽 계통의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외계인 문명들은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입니다.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은 저런 이 고대 문명 저기 우월한 걸 만들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외계인설 왜 안 나오죠? 자료가 막 뭐 초상화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그 노트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서양 사람들 뭐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식으로 선민들 그 사람들 원래부터 뛰어났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양에 있는 모든 기술들이 발달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문명들의 기술들은 아랍을 통해서 유럽에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외계인설 주장을 하기 제일 편한 데가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한 서기 14세기 15세기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예. 이게 외계인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인설 주장하기 전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다른 문명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백인이 아니거나 외계인이거나 상당히 위험한 논리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인종차별과 이어질 수 있는 논리고요. 사실 이거는 외계인이 아니라 사실 거기다 다른 걸 대입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관련돼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기마민족설. 한민족은 원래 미개하기 때문에 북방에서 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다시 한국을 침략했다.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을 타자화시킨 거고 현지인들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요. 흥미있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잊게 만들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그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으로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거품 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들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건축물들은요, 얼마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게요. 이게 접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손에 있는 도구 있죠? 이거 트라우리아는 흑손인데 고각자의 도구예요. 워싱턴 보이시죠? 조지 워싱턴. 이 예. 사람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예. 이게 또 프리메이슨이 이걸 또 갖고 있어요. 고고학자가 하는 이 트라우를. 그럼 제가 그럼 프리메이슨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죄송합니다. 예. 예, 프리메이슨이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의는 위대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민족, 종족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들 수 있냐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대 문명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조건은 인간의 역사는 망각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아, 예. 제 짧은 인생, 저 이제 50 중반입니다만은 스티븐 존 그거 이제 까먹었어요. 예. 주판. 제가 수학 못해서 문과인데 한 번 제가 천재들을 들었잖아요. 러시아에서. 주판으로. 예, 거기에 중국인들이 남겨놓고 간 유물이 있는데 거기 학예사가 나한테 도저히 모르는 유물이 있다. 분명히 숫자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돌멩이 가지고 숫자를 세냐. 가지고 와라. 제가 해서 더하기를 막 했어요. 했더니만 거의 뭐 이제 노벨상 수학상급이에요. 천재다. 천재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돌멩이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때 곱하기까지 못 배웠는데 예. 곱하기까지 배웠으면 아마 TV에 나갔을 겁니다. 아마. 고고학자로서의 인생보다 다른 인생을 살고 계셨을 수도 있네요. 제가 지금 곱하기를 거기서 배웠다면? 제가 이제 저기 그 수학은 한국인처럼 해서 이제 러시아 사람을 위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주산학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플로피 디스크, 우리 예. 저장 파일 등장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소한 기술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나중에는요 초자연 현상이 될 수 있어요.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많고요. 다 규명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외계인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외계인이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다 안 믿을 겁니다. 다만 고고학을 좋아하신다면은 그 외계인설이 아니어도 고고학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내가 너무 외계인 없다고 하니까 재미없는데 근데 우리는 외계인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일까요? 사실 15,000년 전부터 귀베클리에서 보면 여기서요 맥주가 등장했거든요. 예. 우리 사피엔스는 언제나 환각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예. 술을 먹고 술이 왜 좋습니까? 이 도파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수많은 사제들은 이렇게 흰버섯 같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럼 사피엔스들은 예. 환각을 좋아하는 그 개체들이 계속 대를 잇고 그렇죠. 와서 그냥 본능적으로 환각을 좋아하네요.
환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본능적으로. 예, 동물 벽화를 봐도 그렇고요. 인간은 절대로 보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꼭 환각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어떠한 이 일부였기 때문에 예. 내가 외계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현실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환상이 있어야지만 현실의 어려움도 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가끔 우리의 보면은 아, 그래서 맥주를 아까 그 드시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힘드셔서. 뭐 저기 뭐 감사합니다. 아이고 푸짐하게 이게 맥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기 근데 딱 맥주 잔인데요. 방송 끝나고 먹겠습니다. 맥주는요. 지금 커피입니다. 네. 우리 애는 더 힘들겠죠 뭐. 아, 우리는 예,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는 예.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사회를 움직여주는 원동력이었고 예. 나는 외계인이고 싶다. 환상 속에 살고 싶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 외계인만큼이나 비현실적이지만 인간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바로 타임슬립이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타임슬립 같은 거 제가 로또가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제가 가다가 타임슬립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아니 로또는 매주 수십 명 나오지만 타임슬립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쉽게 몰입이 돼요. 그러한 설정에. 예.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상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인류 역사의 일부였고 문명을 이루는 원동력이었지 실제로 외계인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논리는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계인이고 싶어 했었던 초월적인 존재로 느끼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고학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로또 당첨 확률하고 네. 타임슬립 확률하고 이렇게 네. 뭐 비교를 하셨는데 네. 타임슬립은 네. 가버리니까 네. 발견이 안 되잖아요. 로또는 발견이 되는 거고 뭐 모르지 않나요? 예,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예. 갑자기 막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무차별적으로 네. 무분별적으로 즐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네. 위험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런 환상이나 판타지를 즐기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만은 네. 다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들도 같이 파악하면서 그리고 특히 고고학에서요 이제까지 어떠한 외계인 내지는 슈퍼내추럴한 존재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자꾸 즐기시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데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알고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 뭐 약간 삼국지 네. 연희 같은 것도 예. 사실 소설이잖아요. 네네. 사실 기반으로 소설이라는 걸 알고 즐기듯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삼국지 연희가.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연희가 소설인 거 아는 거는 우리가 삼국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표가 아까는 이 고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거기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연희만 읽고 있으면은 우리는 역사를 오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니면 계속 그래야지만 이거는 소설이다, 콘텐츠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제분이 혹시 그 우리의 고3입니다. 고3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환각작용을 하는 이 맥주를 좀 마실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아빠인데 내년 초부터는 마실 수 있어 이러는데요. 아, 예. 예, 뭐 저는 좋죠.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애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그냥 같이 맥주나 한잔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강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네, 덕택이 하여튼 오늘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규베클리에서 갖고 온 그 쇼핑백인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기매품인가요? 박물관에서만 저기 주는 거라서 받아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뭐 네.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방송을 해봤지만은 라이브로 그리고 또 워낙에 팬도 많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제가 재밌게 제가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침착맨의 진정한 능력은 제가 욱할 때 침착하게 이제 옆에서 다듬어줬다라고 하는 그게 침착맨이구나 하는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고고하기의 매력을 한번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를 뵙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